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핫 이슈 김전입니다.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8월 19일 데일리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갈등과 양호한 경제 지표 등으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미중 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 화웨이에 대해서 한층 더 강화된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세계 모든 반도체 제조사가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도록 막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에서는 1단계 무역 합의 이행과 자국 기업의 제재 문제를 연동시키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최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이나 에너지 등의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기술주들의 강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날도 기술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넷플릭스, 알파벳과 페이스북, 그리고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먼저 아마존은 4% 이상 상승했고요. 넷플릭스와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모두 최소 2% 이상 올랐습니다. 더불어서 월마트와 홈디포 역시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술주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지표도 양호하게 나왔는데요. 미국 상무부에서는 7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22.6% 증가한 149만 6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4.6% 늘린 124만 채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신규 부양책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합의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우편 투표 문제에 대한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서 공화당에서 애초 안보다 규모를 더 축소한 부양책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는데요. 새로운 부양책에는 주당 $300의 추가 실업보험 지원을 12월 27일까지 제공하는 방안과 새로운 급여 보호 프로그램 그리고 $100억 연방 우체국 지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공화당의 더 축소된 부양책을 추진하는 점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22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237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도 12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아무래도 미국 S&P 500 지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테마 동향을 살펴보시면 강세를 보인 테마로는 코로나19와 유전자 치료제, 제약업체와 생명보험, 전자결제 테마가 강세를 보였고요. 약세 테마로는 온라인 교육,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와 주류업, 화학, 섬유 등의 테마였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삼성페이가 해외에서도 결제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삼성페이가 도입되고 지갑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여권에다가 또 환전한 돈을 담은 지갑을 잃어버릴까봐 조마조마했던 경험 있으시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삼성카드와 손을 잡고 삼성페이 해외 결제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신용카드로 삼성페이를 통해서 해외 결제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처음이라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NFC 단말기가 설치된 대부분의 해외 점포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행이나 출장 시에 짐이 덜어지고 또 도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요. 국내 카드 업계 입장에서는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해외 결제 서비스를 독점할 수 있다는 이슈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에서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와 호주 등 NFC 단말기가 설치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삼성페이 해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에서 해외 결제 서비스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핀테크 회사들이 삼성페이를 맹추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토스와 카카오페이 그리고 네이버페이는 수수료가 저렴한 개인 간 송금 서비스를 주력으로 국내 간편 결제 시장에서 삼성페이를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삼성카드가 신용결제 기능을 갖춘 해외 결제 서비스를 내세워서 경쟁의 판도를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편리한 해외 결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핀테크 업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재확산되면서 어제는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오늘은 진단키트와 백신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필로시스 헬스케어 먼저 살펴볼게요.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어제 이어서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필로시스 헬스케어의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국내 최초로 검체 채취키트의 미국 FDA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검체 채취키트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진단 수요가 약 50만 건 정도인데요. 이 말은요, 검체 채취키트 역시 50만 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체 채취키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하면서 계속돼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내 검체 채취키트 사용량은 하루에 2만 5천 개로 미국보다는 적은 수치지만요. 현재 확산 속도로 비춰볼 때 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로시스의 검체 채취키트 수요도 증가할 전망인데요. 이 키트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바이오도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우리바이오는 진단키트주나 백신 관련주는 아니고요. 건강기능식품 관련주입니다.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특히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산균의 종류와 기능이 더욱 세분화되어 가고 있고요. 각 기업들의 매출에도 유산균이 효자 역할을 하면서 매월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바이오는 유산균뿐만 아니라 각종 멀티비타민과 면역기능 비타민, 그리고 여성을 위한 비타민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소비자의 건강에 맞춤형 헬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우리바이오 역시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1,000원 초반대를 기록하던 주가는 오늘 2,155원까지 오르면서 건강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투자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 제약도 8월 내내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어제, 오늘 한 번 더 크게 반등을 하면서 7월 말까지만 해도 7,000원대였던 주가는 오늘만 해도 2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식약처의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수출 허가 승인 소식 때문인데요. 지난해 인수했던 글로벌 최외 진단 전문 회사인 액세스바이오의 기술을 활용해서 항체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신속 진단키트가 식약처의 수출 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액세스바이오 역시 함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미 이번 신속 진단키트 수출 허가에 앞서서 지난달에는 식약처로부터 2종의 분자 진단키트의 수출 허가를 획득한 바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은 크게 분자 진단키트와 항체 진단키트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분자 진단은 감염 초기 진단에 유용하고요. 항체 진단은 감염 후기에 정확도가 높아서 두 가지 진단 방식 병용 사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의 진단키트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네, 이어서 유나이티드 제약도 오후장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한국 유나이티드도 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흡입 치료제의 세포 연구 결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개발한 치료제는 안전성과 부작용이 없음이 확인이 됐고요. 흡입제로서 폐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요. 공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대량 생산에도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소식에 11시부터 급등세를 보이더니 결국 12시 24분경에 36,450원의 고점을 찍으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코로나19 확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결혼식장 하객 인원도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백신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 안심이 되는 듯 하다가 싶어도요. 가시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기를 바랄 마음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얼마 전 제가 신규 상장 기업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린 영림원 소프트랩인데요. 상장하고 5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림원 소프트랩은 회사의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 플랫폼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와 클라우드 등 ERP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재택근무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업계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원격 근무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이태원 클럽발 확산보다 빠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결정하는 회사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따라 영림원 소프트랩이 상장 후 처음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ERP 시스템과 더불어서 기업들의 원격 근무를 위한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ERP 그리고 시스템 에버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비대면 관련주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오늘 장중에 최고 11%까지 오르면서 13,700원까지 상승했는데요. 첫날 고점이었던 18,900원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했지만요. 앞으로도 추가 상승 동력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코로나19 관련주와 영림원 소프트랩 소식으로 데일리한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